안녕하세요.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그레이스입니다. 12월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의 운용 성과와 한 달간의 포트폴리오 운영 경과를 리뷰하겠습니다. 12월 한 달간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7.2%로 상당히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 기간 동안에 S&P 500은 마이너스 2.7%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저희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먼저 부진한 결과를 말씀드리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기다림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12월은 2023년 글로벌 경기 전망에 따라 섹터 및 종목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침체를 겪게 될 건지, 그리고 만약 침체라면 그 수준이 어떨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내년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뉴스와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이를 주가에 반영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투자 종목 정보는 에셋플러스 홈페이지와 HT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종목 구성과 비중은 홈페이지와 HTS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과 요인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성과 기여가 가장 높았던 종목은 모더나였습니다. 경기 둔화 시기에도 실적 안정성이 높은 헬스케어 섹터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모더나는 지난달에 말씀드린 머크와의 병용 항암 백신 임상 이상 성공 결과를 발표하면서 좋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저희는 모더나의 mRNA 플랫폼 기술 확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축적된 mRNA 기술 진보의 결과가 인류의 질병을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머크와의 병용 임상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랩은 동남아 1등 승차 공유 플랫폼입니다. 승차 공유, 결제, 쇼핑, 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슈퍼 앱을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랩은 그동안 플랫폼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과 낮은 수수료율로 성장 중심의 전략을 펼쳐왔었는데요. 최근 수수료 인상,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 전략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시장에서도 높은 지배력을 보유한 플랫폼 기업의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머크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모더나와의 항암 백신 임상 성공 소식으로 주가가 상승했고, 저희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키트루다의 활용처 확대에 대한 기대감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UiPath는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UiPath의 자동화 솔루션은 일정한 패턴이 있고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일을 자동화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통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의 비용 감축 흐름 속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도 줄일 거라는 전망과 달리 UiPath는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결국 기업의 비용 감축의 방향이 효율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UiPath는 전환 비용이 상당히 높은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가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음으로 성과 하위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가장 저조한 성과를 기록한 종목은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자동차 수요 감소 우려를 다시 한번 강하게 주가에 반영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혁신 성장의 아이콘이었던 테슬라가 새로운 혁신의 결과물을 아직 시장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 사이 시장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로 테슬라를 평가하면서 수요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반영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중으로 테슬라를 보유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 기업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산업의 거대한 변화의 관점입니다. 1885년 내연기관차의 등장 이후에 자동차는 탄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계공학적 하드웨어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이후의 자동차 산업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공학적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 산업을 보면 단순히 연간 8천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산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의 확장성을 가진 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관점에서 FSD를 본다면
FSD의 완성도 향상은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를 만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선점하고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하고 데이터 연산의 완성도를 얼마나 끌어올리느냐에 따라 기업 간 경쟁력의 차이는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테슬라는 현재 FSD 상용 서비스를 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향후 이 시장이 개화되면 강력한 선점 효과를 누리게 될 거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생태계에서 확인한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성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OS를 기반으로 엄청난 확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FSD 서브스크립션, 보험, 앱비즈 등 자동차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등장을 기대할 수 있고, 이는 이 산업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핵심 동력이 될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우버는 역시나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에 따라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쿠팡 엔비디아는 지난달의 상승폭을 일부 되돌리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종목 비중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중 상승 종목입니다. 워크데이는 기업의 재무, 인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축소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기 긍정적인 실적과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직 침투율이 낮아서 성장 여력이 있고 전환 비용이 높은 솔루션은 차별화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판단하면서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머크는 지난달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키트루다의 확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은 두 기업이 가진 기술 경쟁력과 시장 지배력을 고려할 때 시장 환경이 어려울수록 1등 기업의 지배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기업이 보유한 AI 기술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AI를 활용한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때 결국 기술적 혜자를 가진 기업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거라는 관점에서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UiPath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비용 감축 방향이 효율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UiPath의 높은 전환 비용을 높게 평가하면서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다음으로 비중 하락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글로벌 경기 둔화 환경에서 자동차 수요 영향을 고려하면서 비중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팩셋은 워크데이 UiPath와 달리 기업의 소프트웨어 투자 감소에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비중을 축소했습니다. 애플은 스마트폰, 태블릿 등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과 최근 중국의 락다운으로 인한 생산 차질 영향을 고려해서 비중을 축소했습니다. 12월은 저희에게도 인고의 시간이었는데요. 기업의 가치와 잠재력에 더 집중하면서 강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인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12월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의 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